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Y뉴스 이 기자가 만난 사람, 오늘은요 안산시 의회의 김동규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남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만의 말씀. 네. 지금 안산시 의회 5대, 6대, 7대, 8대에 거치는 사선 의원이십니다. 네. 네. 그 관련 소회와 소개,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산시 의회 의장 김동규입니다. 이렇게 Y뉴스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주신 Y뉴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대답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회가 이제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사선 의원입니다. 횟수로 이야기하자면 16년 동안 안산시에서 의정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선 의원이 역대 선배님 중에 한 분 계셨고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역사를 쓰고 있다는 입장에서 책임감도 크고요. 그렇죠. 더구나 사선을 하면서 이제 의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선이나 이선 때는 선배님들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3선이 되다 보니까 또 후배들을 앞서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선배님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경험, 그리고 제가 쌓은 또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의회를 지금 책임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큰 무리 없이 안산시 의회가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또 개방되는 그런 의회로서 잘 이끌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산시 의회가 앞선 10월 11일에서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최대 사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8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의회 구성도 새로운 의원님들이 진출을 하셨지만 시장도 새로 뽑혔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의 주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21명의 시의원 중에 11명의 초선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하셨습니다. 가반이 넘는 숫자죠.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이 합류한 그 8대 의회도 역시 초선 의원님들이 패기와 열정이 넘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행정감사 기간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장이 감사 기간을 앞두고 인접해서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즉 행정감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지난 기간 동안에 시의 사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그렇죠. 아주 엄중한 그런 어떤 감사인데요. 그걸 앞두고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인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업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뀐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담당 과장들이 인사를 함으로써 충실한 어떤 감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시장과 더불어서 인사에 책임 있는 분들한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정을 하겠노라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 감사 중에 이제 지적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야호 객길 사업을 추진을 한 4년 전서부터 쭉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여러 가지 그 부실한 점이 좀 많이 지적이 됐어요. 첫 번째로는 선착장을 만드는 문제, 그 위치, 그리고 또 운행하는 어떤 그 배의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안산시 의회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것은 선심성, 또 일회성, 뭐 홍보성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차제에 더 검토해가지고 제고를 해라라는 의회의 행정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경중을 따라서 많이 그 지적이 됐습니다.만 너무 많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매일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 활동을 좀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주 행정사무감사가 그 안산시 의회 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요. 예, 예.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앞선 10월 10일부터 그러니까 11월 2일까지 진행된 제251회 정례 본회의 기간 중에서 네. 안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안산시 의회 박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입니다. 전기자동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시의 지원을 규정한 그런 조례안으로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환경 기후변화 문제나 에너지 문제나 등등을 총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즉 전기자동차의 확대를 함에 있어가지고 시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는 커다랗게 보면은 국가의 정책에서 반영돼야 되고 또 그렇죠.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중국하고의 인접한 국가들 간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왜 조례로 규정을 하느냐? 작은 단위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커다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유나 휘발유차를 대신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자동차 등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는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감면 혜택을 주고요. 또 시에서는 구입할 때 일정한 또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획기적인 그런 지원 조례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좀 보급이 돼서 각 지자체별로 작은 노력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환경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조례 지원안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의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또 우리 청년이나 이런 일자리 문제도 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시야 반을 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둔화가 직접적으로 우리 안산 시민들한테는 커다랗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시야 반을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데요.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국가공단이라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 예산이 먼저 투입이 돼서 구도하나 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며칠 전에 이해창 당대표께서 저희 시야 반을 산단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또 정부나 당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방책이 별도로 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운영폭을 더 넓히고 또 여러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금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각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하자. 또한 청년 지원 산업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이제 그렇게 확대한다는 게 시의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별개의 그런 방침들도 시에서 수립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골목 상권이 많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들여다보면은 대기업이나 혹은 큰 어떤 유통업체에 밀려가지고 골목 상권이 한 10여 년서부터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단위의 상인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지역 화폐를 도입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내년에는 아마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CGPM부를 힘껏 지원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으시군요. 청년 지원의 경우에는 경기도나 뭐 성남시에서 이제 유사하게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신데 혹시 세부책이 나와 있습니까? 국가로부터 시야 반을 공단이 청년 친화적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즉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찾기 좋은 공단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첫째는 그래서 일자리 찾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 근무할 수 있는 인근에 생활 공간을 마련해 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단 인근에 주거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그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등을 같이 병설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을 위해서 저희 시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 세 군데와 함께 창업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센터가 활성화돼서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고 네. 또 재창업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내에도 맞벌이 부모나 혹은 뭐 고려인의 가정 아이들 등 이제 돌봐야 할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대책이 있으십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유치원 관련 3법이 박용진법이죠, 일명 법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그러네요. 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가지고 부결됐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잘 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이제 보육과 공교육,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교육이라고 그러죠. 유아교육이 유치원 문제가 이제 확대된 것은 역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 부분에 있어서의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회계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것들을 민간 부분에서 지금까지 약 60여 년 동안 담당을 해왔습니다. 해방 이후.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에서 담당을 하면서 국가 정책들이 없었죠. 굳이 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떠맡겨 놓고 있었다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꾸매 와가지고 국가의 이제 정책이나 예산이 유치원에 투입이 되면서 그 자금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은 회계 투명성은 당연히 확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서 해온 부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공교육과 보육을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국공립 40%까지 확대해가지고 하겠다는 이 부분은 바람직한 정책이고 꼭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쉽지 않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에서도 국공립 보육과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사립 유치원이 약 6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그 출생률 저하로 인해 가지고 원화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원화를 모집하는데도 지금 현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과 관련된 그런 법률안과 상관없이 폐원을 검토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원화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현재 그러면 어떻게 안산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한 국공립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은 결국은 국가 예산을 기다리기보다는 국가 정책이 확정되기보다는 우리 안산시만의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산시는 89블럭, 90블럭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매하고 특별회계로 현재 회계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약 5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유치원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역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50%가 아니라 100%라도 우리 시가 한 4, 5년 정도의 연차적 계획을 마련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립 유치원, 시립 어린이집이 탄생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 어려운 정책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통과한
분들이 이제 교사로 재직을 하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을 이수한 유아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이제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 승계 문제죠. 예.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예.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립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우리 안산은 안산의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국공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산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결국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안산시 전체 우리 어린이들이 국공립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만 된다면 5년 안에 전부 국공립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이 물론 수립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안산시의 국공립 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의장으로서 관련 우리 시 부서의 계획 수립 및 검토를 요구를 했고요. 이미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조만간 공론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국가 정책보다 더 앞선 어떤 보육과 교육의 국공립 정책이 안산시에서 수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안산시에서 우수 사례가 되면은 또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오셨었는데 어디에서 오셨더라? 대만. 네네. 네. 또 이렇게 벤치마킹 하시러 또 해외에서도 또 오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와이뉴스 독자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향후 활동 계획 부탁드립니다. 와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안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2019년도 안산시의회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모든 부분을 생중계로 안산 시민들한테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중요한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결정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요. 2019년부터는 세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모습들이 일절 편집 없이 생중계로 인터넷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중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공개되는 그런 어떤 의회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논의를 하고 또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단순한 생중계가 갖는 의미는 첫째, 준비하지 않으면은 시민들한테 평가를 못 받는 어떤 그런 첫 번째의 그런 어떤 자질이 검증되는 그런 무대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공직자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과감하게 정책이 차단되고 그리고 제동이 걸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생중계가 갖는 의미는 소중한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사회와 우리 안산시 의원들 간에 첨예한 그런 어떤 줄다리기나 싸움이 되는 장면들을 여과 없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뽑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어떤 자질을 가지고 하는지 검증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내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한테 의회가 공개되고 또 시의 행정을 공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의회는 21명의 시의원 중에 7분이 여성 의원입니다. 즉 3분의 1이 여성 의원님들인데요. 이 여성 의원님들이 역대 어떤 의회보다도 8대 의회에 최고로 많이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지금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안산시의 여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의회에서 검토가 되고 또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요 의회를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가는 모습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2019년에 새롭게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는 안산시 의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네요. 예. 네,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